이거는 진짜 엄청 꿀팁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대부분 악플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 악플을 보완하는 쪽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거나 너무 흔해요. 다른 곳에서 찾아야 돼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큰 딱 뚫어주는 거예요. 진짜 고객의 욕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욕구를 상품하고 연계를 시켜야 돼요. 확실히 매출에 완전 다르죠. 근데 완전 달라요. 진짜 다릅니다. 과연 고객이 살까? 근데 어떤 단어 하나가 상세 페이지 들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냥 이걸 사거든요. 5,000원 더 내더라도. 친을 이용하는 거죠. 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넘어가서 상품 기획을 어떻게 해야지 잘 할 수 있고 타율을 높일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상품 기획 단계는 사실 되게 심오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생각과 좀 이런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 당장 생각을 해내라 이렇게 하면은 생각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전 조사도 엄청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전 조사하는 과정과 어떻게 이거를 상품을 녹일 수 있는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악플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사의 악플을 좀 분석해서 그 악플을 보완하는 쪽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거나 뭔가 기획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 흔해요. 결국에는 그 경쟁사의 악플을 본 사람들은 다 그러면 비슷한 기획이 나올 거거든요. 다른 곳에서 찾아야 돼요. 그 욕구를.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방법은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좀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던 게 제가 옛날에 이거 직접 제가 진짜 기획을 했던 건데 고양이 자동 화장실을 한번 했었어요. 제가 고양이 카페, 뭐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뭐 이런 카페들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큰 네이버 카페들 그런 데나 아니면 개인 블로거들이나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의 글을 보고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구매하려는 그 직전 단계 사람들이 과연 뭘 제일 고민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구매를 딱 멈춰져 있는지, 구매력이 멈춰져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딱 뚫어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계속 해내셔야 돼요. 근데 찾아봐야겠다 해서 딱 앉아서 찾는다고 바로 찾아지는 게 아니고 계속 찾아보시고 글도 많이 읽어보시고 계속 분석해 내셔야 돼요. 네, 저는 그래서 네이버 카페, 그다음에 블로그 글을 좀 분석합니다. 이걸 또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악플 리뷰라는 거는 이미 구매한 사람에 대한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안 좋은 경우로 사실 재구매를 안 할 가능성도 높고 저희의 실제 고객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네, 악플 리뷰는 그러니까 시점이 좀 다르다는 거죠. 리뷰는 시점이 구매 후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구매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구매가 이제 의문인 거죠. 이 사람이 과연 재구매를 다시 할까? 다시 우리 고객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블로그랑 카페는 대부분 보면은 구매 전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진짜 고객의 욕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당장 오늘이든 내일이든 살 수 있는 사람들, 이 커뮤니티에 모이는 사람들이 이런 조건을 필요로 하는 거나 그럼 저희는 그거에 맞게끔 기획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고양이 자동 화장실로 혹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고민들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여기는 네이버 카페 중 제일 유명한 데인데 사막화를 엄청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사막화가 뭔지가 일단은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막화가 병으로 따지면 기전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지를 좀 알아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과정이 복잡한 거죠. 그 문제, 그 고민, 그 욕구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상품하고 연계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요 사막화, 모래 사막화가 가장 저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인 거고 사실 이것도 제가 또 다른 거 보니까 아예 리뷰 쪽도 봐도 2,000개나 있네요. 리뷰가. 이런 분들 거 리뷰를 봐도 악플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네,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적응을 못한다. 똥찌꺼기가 엄청 남는다. 잔변이 그대로 있다. 그럼 이걸 분석해 보는 거죠. 지금 변이 막 남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냥 찾아본 게 뭐 사막화 되는 거, 그 다음에 변 처리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찾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거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거에 일단은 이유가 뭐였을까? 왜 그 똥이 왜 잘 처리가 안 될까를 찾아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유출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잘 되게끔 혹은 이제 그렇게라도 보여주게끔 하는 거죠. 제가 제조가 아니기 때문에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장 중에 그걸 찾아서 그렇게라도 최대한 보여주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저 고양이 변 처리가 잘 안 된다는 네. 걸 어떻게 그렇게라도 보여지게 할 수 있는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PD님이 한번 기획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제가 이거를 그 당시 기획을 했을 때 막 찾아보니까 이게 응고가 안 되고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변이 이제 그 모래하고 딱 묻어서 응고가 딱 된 상태에서 넘어가야지 잘 되는데 응고가 덜 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이 응고되는 시간을 그러면 단순하게 어떤 기능 많이 필요 없이 어쨌든 똥은 굳게 마련이잖아요. 수분이 날아가면은 이 응고되는 시간을 이제 올리면은 업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좀 더 텀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카피라이트 같은 거 나올 때는 우리 제품은 최적의 변 응고 시간을 연구 개발해서 뭐 걸러지지 않는 거 없이 잘 걸러진다. 뭐 이렇게 뭐 대충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식의 핵심이 나와야 되는 거죠. 변 응고 시간을 연구 개발 최적의. 그러면 변 처리 안 되는 거는 저런 식으로 네. 카피를 짜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춰지니까 네, 맞아요. 좋은 거고 네. 사막화는 그러면 사막화는 제가 생각을 한 게 사막화를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게 모든 고양이가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습관 때문인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을 볼 때 이제 고양이의 습관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고양이를 뭐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할 때마다 해서 걔가 뭐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교육을 할 수는 없잖아요. 변 보는 습관을. 사막화라는 게 결국에는 인간이 모래가 내 발이나 내 손에 이렇게 만져져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적인 거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은 아예 그냥 그렇게 안 느껴지게끔 해버리면 어떨까 해서, 그러니까 고양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에 애초에 일체형으로 앞에가 다 패드가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밑바닥에 패드가 있어서 고양이가 거기서 털어내던가 아니면은 나올 때 그 발에 묻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게 거기서 한번 떨어지게끔 1차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모래가 모이게끔,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모래가 밖으로 나와도 집사들이 볼 수 없게끔만을 하는 거죠. 나중에 거기서 털어낼 수 있게끔 이런 거를 찾아보자 해서 찾았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상품이 그렇게 패키지 상품이 아니면 약간 묶음으로 해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타오바오 판매자한테 이제 요청해가지고 내가 이런 걸 원하니까 너네 상품 중에 그런 게 혹시 있냐? 라고 요청을 하던가, 아니 혹시 이렇게 조금 바꿔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대부분 다 해주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대표님께서 직접 판매를 해보셨던 네, 상품인가요? 맞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뭔가 상품 기획을 했을 때 확실히 매출에 완전 다르죠. 기여하는지. 네, 완전 달라요. 네, 진짜 다릅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저렇게 한다고 해도 어차피 상품이 비슷하거나 똑같은데 과연 고객이 살까? 근데 구매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단어 하나가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얘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되는 거야? 그럼 이 기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어떤 A라는 기능을 짚은 애가 있고 얘는 안 짚은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한 5,000원 더 비싼데 얘가 이 기능이 있대. 그럼 얘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이걸 사거든요. 5,000원 더 내더라도.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저희가 모든 사람이 그래서 타겟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양이가 뭐 2-3명 들어가야 되는 큰 화장실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타겟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타겟을 좁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만 공략을 해서 우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고양이 키워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지식들인데 저런 상품 아니라 뭔가 듣도 보도 못한 상품을 팔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거기에서 오는 소구 포인트는 잡기가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떤 식으로 그래서 했잖아요. 저는 빠르게 그 AI 통찰력을 좀 빌려오는 거죠. 저는 AI 중에 혹시 이거 젠스파크 아시나요? 이거는 진짜 엄청 꿀팁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AI 툴들을 통합해 놓은 거예요. AI 모델들을. $20 내는데 이게 뭐가 좋냐면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요. 모든 모델들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나노바나나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나노바나나가 이미지 생성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나노바나나 프로까지 여기서는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제가 좀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서 제일 제가 원하는 방향과 맞는 식으로, 맞는 형태로 뽑아주는 AI 프롬프트가 있어가지고 무료 강의 한번 들어오시면 제가 그건 다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받으셔가지고 원하시는 상품 넣어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기획 가지고 조금만 수정하셔가지고 조금만 다듬고 해서 바로 상품 올리셔도 돼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고양이 화장실로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넣으면은 이 젠스파크에서 찾아가지고 저는 클로드를 쓰고 있거든요. 오프스 4.5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이제 너무 똑똑해진 게 그 제가 아까 블로그를 하고 카페글을 찾았다 했잖아요. 그걸 이제 얘가 다 찾아줘요. 지금 보면은 그걸 다 들어가서 분석을 해오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찾아낼 시간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객들의 불만과 문제점들을 다 정리를 이렇게 쭉 해줘요. 대안까지도 다 만들어 주게끔 제가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의 것들, 우리가 상세 페이지 만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 만들어 놔가지고 이걸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세요. 굉장히 자세하게 네, 맞아요. 분석해서 알려주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써야 될 메시지나 그런 카피라이트까지 다 제가 만들어내려 했거든요. 그리고 브랜드명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기로 여러 가지 서치해보고 네, 나오는 그 내용들이랑 지금 AI 툴 활용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그걸 상품 기획에 녹여낸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혹시 네. 그 고양이 자동 화장실 네. 말고 다른 상품으로도 간단하게라도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사실 아까 전기자전거 말씀드렸는데 제가 초반에 그 전기자전거 시장 막 뜨기 전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기획이 그 디스플레이였어요. 그러니까 전기자전거인데 속도가 나오는 것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지금 속도나 이런, 지금이야 이제 많아졌는데 그런 게 많이 없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도 기획을 했었고, 이 방식이 있는 거 아세요? 전기자전거는 파스 방식이랑 스로틀 방식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장단점이 쫙 있어요. 그거를 좀 분석해서 좀 했었습니다. 파스는 어떤 게 안 되고 이게 법률적인 것도 연결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좀 분석해서 그거를 좀 파고들어서 얘네는 이런 건데 나는 이렇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했었습니다. 매출에 확실히 기여가 맞아요.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걸로 매출 많이 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법률이 까다로워지고 이러면서 저도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대표님, 그러면 앞에서 시장 분석하고 네. 상품 기획하는 거를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네. 광고를 사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광고 정말 중요하죠. 광고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선 좀 적어놓긴 했는데 순서를, 저희가 상품을 만들고 나서 일단은 그 상품이 정말 괜찮은지 검증을 거쳐야 한 번 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CPC, 그러니까 그 직접 운영 방식으로 테스트 광고를 돌리고 있고요. 한 5일 정도를 돌리고 있어요. 뭐 정말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뭐 명절이 껴있었다, 아니면 뭔가 이슈가 있었다 싶은 경우에 더 돌리긴 하는데 평균 5일 정도면은 좀 데이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5일 정도를 돌려보고 있고, 일 예산은 3만 원 정도로 저희는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3만 원 정도 진행하고 제한 입찰가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 광고가 종료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상품들이 몇 개가 묶이면은 저희는 AI나 매출 최적화를 상품군별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때는 주로 이제 저희가 1000% 이상, 그 광고 수익률, 목표 광고 수익률을 1000% 이상해서 한 1500%까지도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높이는 이유는 저희 상품들이, 거기는 여러 가지 상품들과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금방 소진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높여서 최대한 비검색 영역에서 조금씩 노출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를 실제로 CPC 하는 걸 보여드리자면은, 캠페인명은 대표님들 상품명이나 뭐 필요하신 만큼대로 원하시면 대로 하시면 되고, 광고 그룹도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이 기간 설정에서 저는 세팅을 해둘 때도 있어요. 이렇게 특정 기간으로 오늘 시작한다 하면은 넉넉히 6일 정도를 잡고 종료일로 세팅을 해두거든요. 혹시라도 못 끄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수동 상품 설정으로 하셔서 대표님들이 선택하신 상품 진행하시고 선택하시고, 내려보시면은 여기 광고 운영 방식에 직접 입력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키워드를 넣으시는 거거든요. 여기 직접 입력 클릭하시고, 금액은 하루 예산 3만 원 쓰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런 건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키워드를 넣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스마트 타겟팅이 뭐냐면은 이 쿠팡 광고 AI가 알아서 그 상품, 저희가 선택한 상품들에 맞는 키워드를 추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끄셔도 되고 켜셔도 돼요. 저는 근데 초반에는 이제 켜서 그냥 다 진행하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혹시 내가 못 잡은 키워드들을 AI가 추천해 줄 수 있으니까 전 잡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한 입찰가 470원 넣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 키워드에 이제 대표님들이 그 상품을 판매하고 싶은 혹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를 다 집어넣는 거죠. 이거는 이제 찾으셔가지고 연관 키워드가 됐건 대표님들이 뭐 원하시는 키워드가 있던 그런 타겟 키워드를 찾아서 다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초콜릿 이런 거 검색해볼까? 초콜릿으로도 노출시키고 싶고 초콜릿, 뭐 초코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제한 입찰가가 뜨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한 입찰가가 뜬 경우에는 전 제한 입찰가대로 일단은 처음엔 다 세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상하게 치면은 아예 검색량이 없는 경우는 아예 안 뜨실 거거든요. 이렇게 제한 입찰가가. 이런 경우에는 저는 100원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100원이 여기 보시면은 최소 입찰가거든요. 그래서 노출만 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비검색 영역은 지금 제한가는 150원인데 이러면은 너무 비검색 영역으로 다 소진될 거기 때문에 저는 100원으로 우선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생성하고 있어요. 계속 보면서 데이터 체크하고 혹시라도 너무 많이 소진되는 키워드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제거하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5일 지켜보시나요? 네, 이렇게 5일을 지켜본 다음에 그 이후에 판단을 하는 거죠. 좀 더 지켜봐도 되겠다? 아니면 더 광고비를 증액해야겠다? 아니면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판단하실 때는 좀 냉정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어쨌든 광고비가 소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3만 원이 뭐 적으면 적을 수도 있지만 5일이면 15만 원이거든요. 그런 상품 2개 있으면 3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한 번 이렇게 잘린 상품들을 그냥 버리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기획한 시간도 있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한 시간과 비용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요.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나 매출 최적화로 그런 특정 상품군들끼리 저는 묶어가지고 좀 바로 돌리진 않고 좀 쌓이면은 돌리고 있어요. 그때는 목표 광고 수익률을 1000%에서 1500% 이상으로 좀 높게 세팅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좀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거 없을까요? 광고는 진짜 명심하셔야 될 게 쿠팡 광고는 선불이 아니에요. 비용이 후불제예요. 후불제. 얘네가 엄청 마케팅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를 써도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다른 네이버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결제를 미리 하거든요. 광고비를 충전해 놓는데 얘네는 쓴 만큼 나중에 저희 정상금에서 차단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눈파시거나 정신을 놓으시면 광고비가 엄청 많이 쌓여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대표님은 매일매일 이 광고를 그렇죠. 한번 열어보시고 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시나요? 네, 저는 시간대별로 체크하고 있어요. 이제 출근해서 한 번, 왜냐면은 그 밤새 얼마가 쓰였나. 출근해서 한 번,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한 번,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퇴근 시간은 12시긴 하지만 이제 직원들이 6시 정도에 퇴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대부분의 국민들이 6시 정도면 퇴근하니까 그때까지 얼마가 쓰였나. 그리고 제가 집 가기 전쯤에 한 9시나 10시쯤에 한 번 더 보고 있어요. 대표님 오늘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풀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구매 대행을 하고 싶거나 지금 하고 있는데 매출이 잘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구매 대행이나 온라인 셀링 같은 경우는 약간 엄청 장기전으로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했는데 2달 했는데 매출이 안 났다, 기대하는 성과가 안 났다고 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사실 99%거든요. 그 고비만 사실 넘기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웃을 수 있는 날이 분명 오거든요. 왜냐면은 구매 대행은 상품이 쌓이면 쌓일수록 매출이 느는 구조기 때문에 그 기간만 좀 꼭 한번 버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버티면은 결국은 매출이 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들리 화이팅!